안녕하십니까. 엘송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자, 분석 조닝 예상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2024년 2회차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중에 분석 조닝 문제가 출제됐었죠. 그 문제를 보면서요, 과연 앞으로 예상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를 한번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문제풀이 해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기본적으로 관연도는 정확하게 배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 싶게 미리 공부를 해두는, 물론 예상 문제는 이제 학원에서 제공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 관연도를 완전히 본인의 몸에 익히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강의 진행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는 미래 예상 문제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예상 문제가 보이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짚어보면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35점이었던 문제였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지만 앞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차 계획을 할 때는 7 플러스 1H equal 8 이렇게 써줘라. 이렇게 써줘야 일반 주차 7대, 장애인 주차 1대 이렇게 바로 연산이 되지 않느냐. 같은 말에 헷갈리면 안 되고, 일반 주차가 7대인지 총 주차가 8대인지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는 1대인지 이게 바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써주는 훈련을 하셔라. 일반 주차는 2.5에 5고요. 장애인 주차는 원래 3.3에 5인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를 내기 위해서 3.5로 주차 단위를 표시를 해줬어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2.5에서 여기서 1m 포함시켜서 3.5, 2.5, 5m 이렇게 했고요. 항상 도면화해서 그려주는 훈련을 몸에 익숙하게 하시고요.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나는 어느 쪽에다 그려놓겠다라는 것도 항상 익숙하게 몸에 익히셔야 된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차로의 너비는 6m 이상으로 계획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8대 이하이므로 연접 주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로로. 그래서 6m 도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도 배열이 가능하고요. 전면 대항거리 6m만 확보되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4m니까 2m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 포인트네요. 주차는 자주식 직각 주차 형식으로 계획하며, 그러니까 평행 주차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평행 주차하면 확실히 유리하겠지만 평행 주차는 하지 마라. 즉 직각 주차만 해라. 그 다음에 세로로 2대를 접하는 연접 주차는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향후 연접 주차가 출제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격거리 나왔네요. 이격거리 및 높이 제한 나왔고요. 이격거리 보면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나오고요. 도로 경계선 6m 미만의 도로, 6m 이상의 도로가 나와 있는데요. 1m, 2.5m 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6m, 여기가 4m, 여기가 2m인데 4m 도로로 만들겠죠? 여기는 인접대지입니다. 그래서 2.5 띠고요. 1m 띠고, 1m 떼고, 1m 떼고. 이거 그냥 도면화해서 그려두시는 훈련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은 1m 띠라고 했고요. 수목부원에서 이격거리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주차구획과의 이격거리 나와 있어요. 자, 이격거리 없음으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때 주의할 점, 다른 색 펜을 사용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트레이싱지 사용할 때 있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건물 이격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주차 이격선,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해버려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익혀두는 훈련을 하시고 트레이싱지를 계속 사용하면 득점에서 아주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차 구획과의 이격거리는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거의 대지 경계선이 주차 이격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의 이격선은 여기 보면 1m, 2.5m, 1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빨갛게 표시해주면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거다. 건축사 자격시험은요, 내가 얼마나 조건을 헷갈리지 않느냐를 꾸준히 훈련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다음과 같이 이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점은 인접대지 경계선인데요. 공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지의 반대편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요. 즉 위에가 4m 도로가 지나가고요. 우리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부터 1조건을 이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도로 공지가 있으므로 반대편 도로 경계선에서 이격해야 된다. 근데 이거의 용도는 인접대지라고 본다. 즉 인접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뭐예요? 2m 도로와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2분의 1을 이격한다. 법규가 바뀌었으니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옥탑 및 파라펜 높이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그러나 만약에 예상 문제로 옥탑 및 파라펜 높이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즉, 옥탑이 높이에 산정되는 경우는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서는 산정되지 않겠지만, 그렇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서 산정되지 않겠지만, 문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이 제한이나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파라펜 높이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옥탑과 파라펜 높이들이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거 예상 문제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분석전인 관연도를 보면 예상 문제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그 말이 무엇냐 하면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자,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은 건축사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래 기준 보면요,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 6m 이상 8m 미만의 도로, 4m 이상 6m 미만의 도로. 그러면 4m 도로와 6m 도로가 만나는 부분은 2m 가각전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에서 보면요, 가각에 관련된 예상 문제로 만약에 89도면 가각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90도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0도 미만인 경우는 적용은 하긴 하는데 요걸 적용하는 거죠. 요거를. 알겠죠?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 89도에서.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요. 0도이면 적용하겠어요? 안 적용하겠어요? 적용하겠죠. 명심하셔라. 89도인 경우도 가각전제는 적용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120도면요.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8m 도로면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예상해 봤어요. 자, 가각전제 헷갈리시죠? 이렇게 외워주세요. 앞에서 첫 번째 강의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5, 6, 7m 도로가 119도 이하로 교체할 때, 4, 5, 6, 7m 도로가 119도 이하로 교체할 때 가각은 해당이 된다.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4, 5, 6, 7m 도로가 119도로 교차할 때 가각은 해당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즉 예상 문제로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위쪽에 4m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 6m 도로가 있고요, 이쪽에 8m 도로가 있다. 그러면 이때 여기와 여기는 가각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와 여기는 가각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즉 여기는 가각이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여기는 가각이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됐는데, 자, 각도가 예를 들어서 이쪽이 120도다. 그러면 이쪽이 120도로 출제되면 여기는 가각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여기는 90도 이하로 해당되므로 가각이 해당된다. 즉,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도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는 해당된다. 여기는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즉, 가각 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거고요. 대지 면적을 산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연도에 나와 있는 가각 문제는 내것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속존인 관연도를 보면요. 예상 문제가 보입니다. 그것들을 내 몸속에 완전히 익혀두시고요. 출제된 걸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학원 문제라든가 예상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요. 충분하게 학습을 해주시는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4년도 2회차 대지 분석조닝 문제에서 분석조닝 관연도를 보면 예상 문제가 보인다는 주제로요. 문제풀이 순서를 한번 짚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요. 저희가 단톡방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글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희 다음 카페도 있거든요. 여기서 또 자료를 좀 많이 공유하시면 여러분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엘성 건축사 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 분속존인 기본 점수는 도면 작성 기준이다라는 주제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